재벌 회장의 마지막 날. 한 여인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약속, 이제 지키러 왔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기자들의 셔터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번쩍이는 불빛이 그녀와 두 아이를 감싸며 세상을 멈춰 세웁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촌, 낡은 건물들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3층 계단을 오르면 302호 지연의 집이 있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이 공간에서 지연은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쌍둥이 남매 민준이와 서연이, 올해 10살이 된 아이들은 지연의 전부입니다. 지연은 올해 42살 세탁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근면하게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려주는 일상은 단조롭지만 소중합니다. 지연의 손은 세제와 다림질로 거칠어졌지만 아이들을 쓰다듬을 때만큼은 따뜻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진 가져오래요. 서연이가 아침상을 받으며 말합니다. 지연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민준이가 동생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서연아, 그냥 우리 셋이 찍은 거 가져가면 되잖아. 지연은 아이들의 눈빛을 읽습니다. 그 안에 담긴 궁금증과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서 찍은 사진이 제일 예쁘지. 엄마가 오늘 일 끝나고 새로 인화해 올게. 지연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픕니다. 저녁 세탁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무심코 화면을 봅니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속보입니다. 대한그룹 정태수 회장이 오늘 오후 별세했습니다. 향년 68세. 앵커의 목소리가 멀게 들립니다. 지연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깨지는 소리, 쏟아지는 갈색 액체. 하지만 지연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화면 속 영정 사진만 바라봅니다. 그 얼굴, 11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입니다. 엄마, 괜찮아? 민준이가 달려와 지연의 팔을 잡습니다. 지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칩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유리가 깨지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드러납니다. 액자 뒤편에 숨겨둔 사진입니다. 20대의 지연 그리고 30대의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바로 뉴스 속 영정 사진의 그 사람 정태수입니다. 아이들이 그 사진을 봅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 아저씨는 누구예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듭니다. 11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과거입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놀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여전히 정태수의 부고 소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그룹, 재계 서열 5위,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아주 멀리 너희를 많이 사랑했던 분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습니다. 세 사람은 깨진 유리와 쏟아진 커피 위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연은 홀로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정태수의 미소가 선명합니다. 지연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려옵니다. 28배 지연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35의 정태수, 이미 대한그룹의 전무였던 남자였습니다.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숨겨야만 했던 관계. 지연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정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기억합니다. 병실에서 그가 떠나기 직전에 건넨 그 말입니다. 지연아, 아이들이 자라면 꼭 그들이 내 아들, 딸임을 알게 해줘. 미안하다.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11년 동안 혼자 짊어진 비밀, 이제 그 무게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반짝입니다. 정태수가 살았던 세계, 지연과 아이들이 결코 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텔레비전은 꺼졌지만 그 영정사진은 여전히 지연의 망막에 선명합니다. 고요한 밤 지연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세탁소로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림질을 하다가도 손님의 옷을 정리하다가도 자꾸만 그 뉴스가 떠오릅니다. 정태수의 장례식이 사흘째 진행 중이라는 소식,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텔레비전을 켜둡니다. 점심시간 뉴스에서 또다시 대한그룹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연은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장례식장 앞에 늘어선 화환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유족들의 모습이 비칩니다. 저 집안 참 대단하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장례식을 크게 치를까? 주인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태수의 아들들이 보입니다. 장남정우 38세, 이미 대한그룹의 부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우가 기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고 떳떳한 분이셨습니다. 그 말이 지연의 귓가를 때립니다.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는 말, 숨길 것도 없다는 말.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정태수가 남긴 두 아이 민준이와 서연이는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까? 숨겨야 할 존재란 말입니까? 지연은 그날 일찍 퇴근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냅니다. 11년 전 정태수가 마지막으로 건넨 봉투입니다.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연은 그 돈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지연이 번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정태수의 글씨가 떨리는 손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돈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줘.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면 꼭 내가 그들의 아버지였다는 걸 알려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11년 동안 이 편지를 수없이 읽었지만 오늘따라 그 글자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태수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의 위치가, 그의 가족들이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며칠 전에 본 그 아저씨, 뉴스에 나온 분이 우리랑 관계 있는 분이야? 지연은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봤어. 그 사진을 보면서 울었잖아. 우리한테 말해줘.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 서연이도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맞아? 그 사람이 우리 아빠였어? 지연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이제 10살 더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래, 그분이 너희 아버지셨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이들은 숨을 멈춥니다. 민준이가 묻습니다.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았어? 왜 우리를 숨겼어? 지연은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세상이, 상황이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분은 마지막까지 너희를 생각했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합니다. 정태수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는 부탁, 그들이 정태수의 자식임을 인정받게 해달라는 부탁. 지연은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옷장에서 11년 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 정장을 꺼냅니다. 아이들에게도 단정한 옷을 입힙니다. 민준이가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빠, 너희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걸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 서연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무서워요, 엄마. 지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지연은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 거친 손, 값싼 옷.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태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를 탑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낡은 빌라촌에서 고층 빌딩 숲으로 지연과 아이들이 결코 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로 다가갑니다. 버스 안에서 지연은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민준이의 눈빛에서 정태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연이의 미소에서도 그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들은 정태수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장례식장이 가까워집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하지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앞 지연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멈춰섭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여기 맞아요? 민준이가 주눅든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아이들을 이끌며 입구로 다가갑니다. 경호원 한 명이 지연 일행을 가로막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조물록에 성함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합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고인과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경호원은 지연의 낡은 옷차림과 아이들을 훑어봅니다. 주변의 화려한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반 조문객분들은 저쪽 입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 직접 영정 앞에 가야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경호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 순간 안쪽에서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정태수의 큰 며느리 윤미라입니다. 35세, 명문대 출신의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완벽한 외모와 태도를 갖춘 여인입니다. 무슨 일이죠? 윤미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지연은 윤미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빚을 남기셨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윤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지연의 옆에 서 있는 쌍둥이를 훑어봅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두 아이는 겁먹은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윤미라는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눈치챕니다. 아이들의 나이 그리고 지연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합니다. 누구시죠? 일반 조문객은 다른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윤미라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갑니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 정태수 회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회장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말은 분명합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과 아이들에게 쏠립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윤미라는 재빨리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아이들을 이끌고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영정이 모셔진 곳으로 향합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저 여자 누구야? 아이들을 데리고 왔네. 혹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지연은 아이들의 손을 더욱 꼭 잡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따라갑니다. 드디어 영정 앞에 섭니다. 흰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정태수의 사진이 지연을 내려다봅니다. 11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입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향을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태수 씨, 지연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아이들, 이제라도 인정해 주실 거죠? 약속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그들이 당신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향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엄마를 따라 절을 합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장례식장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번쩍이는 불빛이 지연과 아이들을 감쌉니다. 저 여인 누구입니까? 고인과 무슨 관계죠? 아이들은 회장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때 정태수의 장남 정우가 나타납니다. 38세,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입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경호원, 이 여자를 당장 내쫓아. 정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립니다. 경호원들이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지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꼭 껴안습니다. 내쫓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분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정우가 지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지연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고소하세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태수 회장님의 자식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입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편에서 한 노인이 지연을 바라봅니다. 60대 후반 정태수의 오랜 비서였던 강 실장입니다. 강 실장의 눈이 커집니다. 지연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봉투가 있습니다. 정태수가 죽기 전 그에게 맡긴 봉투입니다. 강 실장은 지연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지연과 아이들을 둘러싼 시선들, 정우의 분노, 윤미라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강 실장의 복잡한 표정.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입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안고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조용한 속삭임이 소란스러운 장례식장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눈을 뜹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지연은 현관 앞에 놓인 신문들을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신문을 펼치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일면 톱 기사입니다. 재벌가 장례식장서 사생아 소동. 커다란 제목 아래 지연과 아이들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지연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정우가 분노하는 모습,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사는 자극적입니다. 대한그룹 정태수 회장의 숨겨진 여인과 쌍둥이 자녀 등장. 11년간 숨겨진 비밀 가족? 재벌가의 치부 드러나 같은 문구들이 지연의 눈을 찌릅니다. 지연의 이름, 나이, 사는 곳까지 상세히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신문을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알려진 걸까요? 기자들이 밤새 취재를 한 것입니다. 지연의 과거, 정태수와의 관계, 아이들의 출생 시기까지 모든 것이 파헤쳐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세탁소 사장님입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연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기자들이 가게 앞에 몰려와서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들도 수군거리고 이런 식으로는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저는 지연의 말이 끊깁니다. 사장님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주저앉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릴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엄마, 학교 가야 하는데.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학교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오늘은 학교 쉬자. 엄마가 선생님께 연락드릴게.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민준이가 신문을 봅니다. 자신들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봅니다. 10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현실입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연은 아이를 꼭 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가 결정한 일이야. 오후가 되자 빌라 앞에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립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방 안쪽으로 데려가고 커튼을 모두 닫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연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정태수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정말 회장이 맞습니까? 소리들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옵니다. 지연은 귀를 막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지연은 텔레비전을 켭니다. 예상대로 톱뉴스입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대한그룹 정태수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소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정우가 나타납니다. 대한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정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여인과 아이들은 우리 가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관련이 없다는 말, 명예훼손이라는 말, 정태수가 살아있을 때 남긴 말들이 떠오릅니다. 미안해, 지연아. 세상이 너와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 지연은 텔레비전을 끕니다. 아이들이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빌라 주민들이 지연을 피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립니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당분간 등교를 자제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은 냉장고를 엽니다. 식재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연은 주저앉아 울음을 삼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소리 없이 웁니다. 당신이 떠날 때 난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해.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립니다. 지연은 또 기자인가 싶어 무시합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립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봅니다.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강 실장입니다. 정태수의 비서였던 그 노인입니다. 지연은 놀라서 문을 엽니다. 강 실장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지연 씨, 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게 맡기셨습니다. 강 실장은 봉투를 내밉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이게 뭐죠? 지연이 묻습니다. 강 실장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문서입니다. 아이들의 친자 확인 서류,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태수의 사인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나요? 지연이 묻습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정말로 회장님의 자녀입니다. 지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습니다. 11년 동안 기다려온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서류를 세상에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강 실장이 떠난 후 지연은 밤새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정태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친자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그리고 정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모든 것이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며칠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강 실장이 소개해준 법률사무소입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엽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태수 회장의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뜁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 각오하셔야 합니다. 대한그룹은 한국 재계 상위권 기업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서류의 효력을 무효화하려 할 겁니다. 언론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연은 손을 꼭 쥡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공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는 대한그룹 측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친자 확인 서류와 함께 민준이와 서연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한이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언론에 소식이 퍼집니다. 사생아 주장 여성, 친자 확인 서류 제출, 대한그룹, 법적 공방 불가피 뉴스 속보가 터집니다. 지연의 집 앞에는 다시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이번에는 그 수가 더 많습니다. 대한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정우는 회의실에서 책상을 내리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친자 확인 서류라니 아버지가 그런 서류를 남기실 리가 없습니다. 윤미라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일단 서류의 진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그룹의 법무팀장이 나섭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회장님의 서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성 경위와 유효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우는 분노를 삼킵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이 우리 가문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다음 날 대한그룹은 반격에 나섭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정우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해당 서류는 아버지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하셨는지도 의문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럼 서류가 위조라는 말씀입니까? 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위조 여부를 떠나 우리 가족은 그 여인과 아이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가문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지연은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봅니다. 정우의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두려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형이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피는 같이 나눴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우에게 민준이와 서연이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재산을 노리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지연 씨,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하면 다른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연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야 합니까?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쉽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무너집니다. 학교마저 아이들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너무 잔인합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은 게. 지연은 자책합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정말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날 밤 민준이가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우리 그냥 포기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 그냥 우리 셋이서.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10살 아이가 세상의 냉혹함을 너무 일찍 배우고 있습니다. 지연은 민준이를 꼭 안습니다. 서연이도 달려와 엄마와 오빠를 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면서까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창가에 섭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연은 서랍에서 정태수의 마지막 편지를 꺼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연아,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아줘. 그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야. 부탁해. 지연의 눈빛이 변합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아이들은 평생 숨어 살아야 합니다. 평생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연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법정까지 가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봅니다. 조금만 더 참아, 아이들아. 엄마가 꼭 너희에게 떳떳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지연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빌라 주인은 지연에게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불편해합니다. 기자들이 매일 드나들고 이러다 빌라 전체가 시끄러워집니다.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등교 첫날 민준이가 멍든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재벌 아들이래? 돈 많으면 좋겠네.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깹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지연의 얼굴이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게에서는. 면접관들은 지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은 정태수가 남긴 돈이 든 통장을 꺼냅니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은행으로 향합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1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지연 씨, 대한그룹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뜁니다. 합의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아이들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상속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상당합니다. 아이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태수 회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앞으로 대한그룹과 관련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그건 아이들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말이잖아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정 싸움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지연은 전화를 끊습니다. 방안을 서성입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입니다. 친구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지연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옵니다. 대한그룹이 지연을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친자 확인 서류를 위조했다는 주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급히 찾아옵니다. 지연 씨, 이건 예상하지 못한 수입니다. 그들이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겁니다. 지연은 무너집니다. 서류가 진짜인데 어떻게 위조라고? 그들은 강 실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이 행방불명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얼어붙습니다. 강 실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지연은 주저앉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이 서류의 진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그룹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장도, 집도, 아이들의 미래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문득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급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연이가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싫어요. 가지 마세요. 아빠. 서연이는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를 꿈속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연은 서연이를 꼭 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민준이도 잠에서 깹니다. 형제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어루만지며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울을 봅니다. 한 달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입니다. 42살, 아직 젊은 나이지만 지연은 이미 다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연은 오래된 액자를 꺼냅니다. 정태수와 함께 찍은 그 사진입니다. 20대의 밝은 미소를 짓던 지연과 사랑에 빠진 눈빛의 정태수. 지연은 사진 속 정태수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던 게 정말 이런 건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했나요? 사진 속 정태수는 웃고만 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지연은 놀라서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옷차림의 여인입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저는 정태수 회장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윤미라예요.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연은 얼어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윤미라가 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지연은 경계하면서도 문을 열어줍니다. 윤미라는 집안을 둘러봅니다. 좁고 낡은 원룸, 초라한 살림살이,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아이들의 책가방. 윤미라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걸 받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윤미라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전돈이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가문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미라의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찌릅니다.
사실입니다. 지연은 이길 수 없습니다. 윤미라가 떠난 후 지연은 며칠간 방황합니다. 합의금 제안서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정태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지연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초췌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예요. 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11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피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지연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법정까지 가겠습니다. 합의 같은 건 없습니다.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지연이 합의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정우는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칩니다. 대체 저 여자가 뭘 바라는 겁니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부회장님, 이제 법정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가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강 실장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법정에 나타나서 지연 씨 편을 든다면 법무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강 실장은 30년 넘게 정태수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윤미라가 나섭니다. 여론을 먼저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해요. 저 여자가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며칠 후 언론에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사생아 주장 여성, 거액 합의금 거부, 대한그룹 상속 노린 치밀한 계획, 여론이 지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악플들이 넘쳐납니다. 돈이 목적이 분명해 불쌍한 척하지 마라. 재벌 노린 사기꾼 지연은 휴대전화를 끕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지? 우리가 없었으면 엄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지연은 민준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너희는 엄마의 전부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다가옵니다. 지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쥡니다. 아이들은 집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법정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연이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지연 씨,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를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갑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지연을 보호합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맞은편에는 대한그룹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습니다. 5명의 변호사들, 모두 한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정우도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봅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재판장이 입장합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친자 확인 서류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한그룹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해당 서류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합니다. 고인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강 실장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재판이 진행됩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지연은 증인석에 섭니다. 대한그룹 측 변호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연 씨, 정태수 회장과의 관계를 11년 동안 숨긴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모두가 힘들어질 거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변호사는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나타났습니까?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진실을 알게 해달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지연은 지쳐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우는 방청석에서 차갑게 지연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만 가득합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이 말합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 실장의 증언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휴정됩니다. 지연은 법정을 나섭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듭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연을 차로 안내합니다. 차 안에서 지연은 무너집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 실장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지연의 마음도 그렇게 어둡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아이들 얼굴을 떠올립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을 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지연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재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강 실장을 찾아 헤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그가 살던 집, 그가 자주 가던 식당들을 모두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지연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여의도 분수광장. 혼자 오십시오. 강 실장 올림.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강 실장입니다. 살아있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한강공원으로 향합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붑니다. 분수광장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강 실장이 나타납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지연 씨, 오랜만입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습니다. 실장님, 어디 계셨어요? 지연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강 실장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대한그룹에서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회장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강 실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에게 직접 전달하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의 20%를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남기셨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이걸로 증명할 수 있나요?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공증을 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정우와 윤미라도 방청석에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고인이 남긴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어서 강 실장이 증인석에 섭니다. 저는 30년 동안 정태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강 실장, 내가 죽으면 지연이와 아이들을 꼭 지켜줘. 그들이 내 가족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줘. 강 실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회장님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지연 씨와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회장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심사숙고하더니 입을 엽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입니다. 지연의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민준이와 서연이가 고인 정태수의 친자식임을 인정합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유언장에 따라 두 아이는 정당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연을 붙잡습니다. 이겼습니다. 지연 씨. 정우는 고개를 떨구고 윤미라는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밀려옵니다. 자신이 모르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민준이와 서연이가 파도를 향해 돌을 던지며 웃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당당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이제 아이들은 세상에 당당히 섰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정우입니다. 지연은 놀라서 아이들을 뒤로 감춥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예전과 다릅니다. 차갑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연 씨, 죄송합니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게 지연 씨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제 동생들입니다. 늦었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엄마 뒤에서 조심스럽게 정우를 바라봅니다. 지연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분은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다 놓고. 정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안녕, 민준아, 서연아. 나는 너희 형이야. 서연이가 작은 손을 내밉니다. 정우가 그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가족의 온기입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오릅니다. 하얀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랑은 숨길 수 있어도 피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가장 따뜻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에 길게 늘어집니다. 지연, 민준이, 서연이.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정우의 그림자도 함께합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